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이 코앞이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인사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책을 한 권 들고 나왔거든요. 오늘 책이 책의 아이입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엄마, 아빠, 왜 책을 읽어야 돼요? 나 책 읽기 싫은데. 이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책의 아이는 그 답을 줄 겁니다. 그럼 책의 아이가 어떤 책이길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귀여운 소녀가 책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좀 남다른 책이네요. 왜?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자물쇠를 보는 순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열쇠는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뒤져봐도 열쇠는 없네. 열쇠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그림책이나 어떤 책이든 간에 전체를 펼쳐놓고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특히 그림책은 더더욱도 그렇고요.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를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역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준비를 돕고 이끌어주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이 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21세기 최고의 경쟁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창의력이래요. 상상력이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진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와 집, 학원, 뭐 중심으로 학습하던가요? 암기력과 이해력이에요. 암기 잘하면 성적 잘 나오잖아요. 이해 잘하면 잘 나오잖아요. 만약에 학교 생활을 상상력으로 한다면 학교 성적 제대로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력은, 창의력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합니다. 아니,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제가 동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귀여워서 말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구별하는 능력. 할머니 등에 업히는 아이. 숫자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근데 돈을 알아요. 돈을. 그래서 그 아이에게 100원짜리를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100원짜리 줬죠. 진짜 좋아해요. 그 10원짜리를 줘봤어요. 얘가 진짜 구분할 줄 아나. 10원짜리를요, 내가 보는 앞에서 던져요. 진짜 참. 그래서 궁금하죠. 도대체 얘가 1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 이게 1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이게 100원짜리 동전이고 지금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10원짜리 동전이 작아졌더라고요. 이게 10원짜리 동전이에요. 이쪽이 100원짜리 동전, 지금 500원짜리 동전도 있네요. 자, 10원짜리 동전은요, 둘레가요, 밋밋해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은요, 둘레가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동전을 주잖아요. 그럼 동전을 손톱으로 긁어보는 거예요. 둘레를. 그래서 긁히면 좋아하는 거고 긁히지 않으면 버리는 거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얘는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을 왜 좋아할까요? 사실 그걸 갖고 가서, 가게에 갖고 가서 하면은 먹을 걸 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얘는 안 거죠. 안 거니까 100원짜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만약에 이 돈을 주면 어떨까요? 얘는 이거 버릴 겁니다. 아는 게 없다고, 아는 게 없으면 먹는 것과 연관을 못 지어요. 그럼 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거. 인간은 절대 자기가 아는 것 이상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하는. 그럼 상상은 뭘까요? 상상은 허구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거짓말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물었거든요. 거짓말과 허구의 차이가 뭔지. 예, 거짓말은요.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너희들이 진짜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맞죠? 일 저질러 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반면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류 모든 문명은 허구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픽션입니다. 소설, 영화, 뭐 음악, 기타 등등 모든 것. 심지어 아파트, 우리 자동차 이거 다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실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게 허구라니까요.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쉬울까요? 애들 다 얘기해요. 거짓말이 쉽대. 왜?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이 쉬운 이유는 있는 걸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반면에 상상은요. 허구는요. 픽션은요. 어려워요. 왜? 없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없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논리가 뒷받침, 수많은 것들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상상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상은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짐승은 못합니다. 만약에 짐승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처럼 살아요. 짐승은 상상을 못합니다. 오로지 뭐해요? 그냥 현재를 느낄 뿐이에요. 인간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달리 말하면 상상은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IT의 시대 혹은 AI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IT는 정보기술의 시대고 또는 AI는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이 시기에 최고의 경쟁력, 상상력이에요. 창의력이에요. 픽션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예, 암기력, 이해력. 사실 누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AI요, 인공지능이요. 우리 못 쫓아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도대체 뭘까? 미련한 자들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책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미련한 자들이 미련 없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책입니다. 뭐 선택하는 줄 아세요? 수학하고 학원이요. 수학 문제 푸느라고 책 볼 시간이 없대요. 학원 가느라고 책 볼 시간이 없답니다. 왜 이런 선택하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IT, AI 못 쫓아가요. 그건 앞으로 기계가 다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힘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책이라니까요. 그게 책이에요. 그러면 수학과 이게 학원 가는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일까? 그거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 그럼 생각한 것을 현실화하려면요. 뭐예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서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학도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된다니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 맞아요. 문제는 예, 그 필요 수단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얼마 전에 수능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성적 발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만점 맞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는 게 인터뷰잖아요. 도대체 어떤 비결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건데 그런데 요 가까운 곳으로는 용인 자사고 학생이 만점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 인터뷰는 그거였어요. 학원 대신 나만의 학습법으로 공부했다. 학원 의존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자기만의 학습법으로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독서하고 시를 쓰는 것. 책 읽는 것과 시 쓰는 걸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금까지 학습해 나왔다 했고요. 또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도 역시 뭐냐면 매일 아침 책으로서 몸풀기를 했다. 뭐 보통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아침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1시간씩 독서한 것이 남과 다르면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들려줬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 왜? 누가?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부모님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인터뷰, 학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공부했다. 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책 읽고 시도 쓰고 이렇게 했다. 믿기세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교과서만 공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해가지고 저렇게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혹시 특별한 선생님, 특별한 학원, 어떤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건 아닐까? 왜 그건 얘기하지 않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속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누구는 그렇게 내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출발선이 달라요. 출발선이. 학원형인 경우는요. 우리 상상을 하면 학원형인 경우 학원에 가서 수업하는 학생들 경우 그 학습이 즐거운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학습 욕구보다 학원에서 던져주는 그 과도하게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방어적 학습을 해요. 방어적 학습. 반면에요. 자기 주도형 학습인 경우는 어떨까요? 스스로 학습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요. 학습량이 적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학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이 둘의 경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의 아이는 지금 한 모든 이야기들의 해답을 제공해 줄 거예요. 나는 책의 아이, 이야기 세상에서 왔어요. 책의 아이가 뗏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면서 이 책을 보면 신기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글자는 많이 나오지만 읽어야 될 글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글자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얼마 안 되나요? 어디엔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바다, 물이 다 글자예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봤다는 거죠. 나는 상상의 힘으로 바다 위를 떠다녀요. 책의 아이가 뗏목을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죠? 이 파도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네, 글자입니다. 글자. 다 이야기라고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랍니다. 왜 자라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모두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려면 바다에 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도록 돼 있다고요. 이야기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근데 책은 그것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시공간을 하나를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상상이 잘할 수밖에 없죠. 어떤 학생이 얘기해요. 저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잘하질 않아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더 이상 읽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나질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너는 책을 안 읽은 거다. 무슨 얘기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보자. 너에게 책 읽는 시간이 60분이 주어진다면 60분이 주어진다면 너는 몇 분 동안 책을 읽을래?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60분 주어지면 60분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요. 읽는 것만이 책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자, 60분 주어지면 30분에서 40분을 읽어요. 나머지 20분에서 30분은 그걸 되짚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니까요. 이건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읽는 거야 감시의 눈으로 보면 읽는 척은 하겠지. 자, 읽고 난 뒤에
여러분 산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책하랬더니 게임기 들고 가면서 게임질하면 이건 산책 아니에요. 책 읽은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산책을 말하는 겁니다. 글쓰기, 여행, 체험, 이 모든 것들이요. 읽은 책과 연관되어진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자, 책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상력이 자라는 거지. 낱말의 바다를 여행하면서 물어보곤 하지요. 나와 함께 떠나고 싶은지. 여기 보면은 파도가요. 다 낱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책의 아이가 물어요. 이 아이에게. 나와 함께 여행할래? 나와 함께 갈래?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함께 여행할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죠? 질문은요. 차이를 느꼈을 때예요. 똑같은 거 둘이 있으면 질문 안 만들어져요. 왜? 같은 거니까. 근데 하나는 주먹 쥐고 있고 하나는 손을 펴고 있네. 이때 질문이 만들어지죠. 아니 왜 주먹을 쥐고 왜 손을 편 거지? 둘 사이의 차이는 도대체 뭐야? 이 질문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책을 우리가 읽으면 책은 나와 달라요. 다르면 그 책이 얘기하는 나와 함께 여행할래?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항상 나보다 수준이 조금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이유가 뭘까? 답을 찾는 과정 중에 뭐 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과 함께 시간을 몰입해서 보내도록 돼 있다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지능이 업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성장하는 거죠. 이게 책과 함께 여행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까맣게 잊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또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책의 아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책의 아이입니다. 이 책의 아이가 지금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즉 책의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까맣게 잊었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래요? 지금 신문 보고 있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신문이에요.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사건들,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사건들. 어른들은 달리 말해서 책의 아이, 상상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중요하다. 심각한 문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기호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의 대표적인 기호. 그게 바로 숫자입니다. 그러면 상상의 대표적인 기호. 낱말, 혹은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 신문 속에서도 뭐가 많이 이 글자로 돼 있잖아요. 신문도 심각한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나와 있는 글자에 주목할까요? 아니면 숫자에 주목할까요? 뭘 알 수 있겠어요? 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숫자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네, 안경을 보시면 알아요. 안경에 뭐가 기록돼 있어요? 온통 숫자로만 돼 있어요. 신문을 보더라도 낱말보다는 숫자에만 집중돼 있는.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네, 어른들이 어때요? 어른들의 관심이 뭐야? 숫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애들이 상상을 이야기하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 거야? 언제까지 철없이 상상 속에 살 거야? 어디로 나와라? 현실 세계 속으로 나와라. 현실 세계의 대표적인 문자 기호 뭐? 숫자 속으로 나와라. 어른들 숫자 좋아하지 않아요? 통장에 보면 숫자가 빼곡히 찍혀 있죠. 그쵸. 숫자. 숫자요.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힘이 셀까? 상상이 힘이 셀까? 사실을 대표하는 기호 숫자, 상상을 대표하는 기호 낱말. 어느 것이 힘이 셀까요?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은 숫자가 세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숫자를 좋아하는 부모님이 힘이 세거든요, 집에서. 낱말을 좋아하는 자기는 늘상 뿔려 살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세요.
세상은 미안하지만 상상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 낱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엔지니어. 이 낱말들을 따라오면 길을 일러줄 수 있어요. 낱말들을 따라가면 길을 일러줄 수 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책 속에 길이 있죠. 근데 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길을 찾고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고, 찾고자 들어가도 길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책 속에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책 속에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안 보인다고. 많다는 건 없는 거와 같아요. 길이 많아서 없는 거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여가면서 정성과 마음을 쏟아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서 누구의 길을 찾는다? 나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길을. 나만의 길. 어둠 속 보물을 찾을 거예요. 옛 이야기 숲에서 길을 잃고.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거 다 겪는 것들이에요. 차이만큼 질문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질문 생기기 이전에 혼돈이 오죠.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흩어졌던 길들이 걷어나고 누구의 길만 남게 돼? 나의 길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유령의 성에서는 괴물에게 쫓겨 다니기도 해요. 유령의 성에서 괴물에게 쫓겨다닌다. 근데 이 괴물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 다 글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림은 또 성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있네. 마녀에게서 탈출해야죠.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라푼젤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끝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탄탄대로가 쫙 열리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이미 고통의 맛을 알고 난 뒤부터는요, 꿈 크게 안 키워요. 현실에 맞춰버리지 왜 고통을 줄이려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상은 때로는 굉장히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위험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리스크가 크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이거 생각해 볼까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책 읽은 사람들이에요. 책 읽은 사람들. 왜 책 읽은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의 세계가 있거든요. 즉 독재자가 제시하는 길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제시하는 길에 반대할 수 있고 또는 대항할 수도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책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일 먼저 겁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상상의 세계,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 제일 먼저 뭘 만난다? 유령의 성에서 괴물에게 쫓긴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노래 구름에 누워 사다리 타고 쫙 올라 구름 위에 누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잠들기도 하고요. 밤하늘에 커다랗게 마음껏 소리도 질러요. 와, 이야기가 막 나가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세상, 이야기로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뒀다는 거죠. 이런데 책을 안 읽고 견딜 수 있겠어요? 이게 책은 상상의 보고라니까요. 세상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집은 새로운 이야기가 샘솟는 곳. 여기에서 우리의 집이 뭘까요? 새로운 이야기가 샘솟는 곳. 그게 책이에요. 책. 그곳에 책의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유로운 상상을 위해. 그러면서 열쇠가
책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열어야 할까요? 도대체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열쇠는 나라는 거예요, 나. 누가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상력은 누가 열어줘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내가 열어야 돼. 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 책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책과 생각을 교류해야 되고, 책과 여행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열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열어? 스스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전 세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책입니다, 이게.